그려볼게요. 이거 요 어디 부분을 좀 못 그려서 여기까지 있는 부분. 이게 후두고를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그려야 되나? 이게 이제 뒷골에 움푹 파인 지점이잖아요. 이렇게. 어? 이해는 되시죠? 네. 지금 그림 잘 그려요. 이해하세요? 자, 일단 후두골 쪽을 오늘 나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봐봐요. 이 후두골은 골반과 같이요 틀어짐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기 경추 2번이 이렇게 후두골을 이렇게 딱 떠받치고 있는 형태예요. 떠받치고 있는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후두골은 경추의 틀어짐으로 인해서도 틀어질 수 있고요. 또는 그냥 후두골 자체로도 틀어질 수 있어요. 우리 잘못된 생활 자세, 뭐 이렇게 옆으로 잡는다든가, 아니면은 항상 이렇게 서 있는데도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약간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후두골의 틀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자 봐봐요. 여기는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일단 여기 구조를 봐줄게요. 이 구조는 자 이 척추죠. 척추 사이에는 항상 관절에만 존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예요? 관절에만 존재하는 게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관절에만 존재하면서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인대가 있어요. 이거 인대는요 근육 상위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상한 이두근 이두근 요 안에 인대가 있지 않다. 사람들이 자꾸 뭔가 착각을 해. 인대는 관절에만 존재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만약에 이두근 쪽이 여기가 아픈데 여기가 인대가 뭐 파열됐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인대는 여기 팔꿈치, 어깨, 관절, 손목, 발목. 그 다음에 뭐 발목, 무릎, 고관절 이렇게 관절에만 존재해요. 그래서 인대의 가장 주된 역할은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얘가 픽스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뼈가 갑자기 어떤 충격을 인해서 이렇게 확 돌아갈 수 있잖아. 그거를 야 너 어디가 이러고 잡아주는 역할,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게 인대 가장 큰 역할을 해요.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인대는 근육 사이에 존재하지 않아요. 뭐 이런 데 전완근에 인대가 있어? 없어. 이건 근육만 존재해. 이건 근육만 존재한다고. 그러면 이해됐어요? 완전히 뼈하고 뼈 사이를 이어준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관절. 뼈하고 뼈 사이를 이어주는 데를 관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 뼈와 요 뼈를 이어주는 요 공간, 여기를 관절이라고 하고, 요 관절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인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 관절에는 항상 어떤 역할을 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요 무릎에 뭐 활액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윤활유가 없으니까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 퇴행성 관절염 뭐 이런 소리 나죠. 많이 들으셨죠? 모든 인대에는 그런 게 다 존재해요. 그래야지 이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거든. 이해됐어요? 근데 항상 관절에는 뭐가 있다? 인대.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통증을 얘기할 때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들한테 자꾸 저 첫 달에 수업할 때 그랬잖아. 여기가 뭉쳐서 여기가 아픈데요. 자, 거긴 통증이 원인은 아니에요. 그냥 잘 풀어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쵸? 여기에 그렇게 집착하지 마세요.
자, 여기 뒤에 어깨 이 근육이 아픈데요. 뭐 여기가 아픈데요. 뭐 근육들이 아프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내가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런 데는 통증의 원인이 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자, 모든 통증의 원인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관절에서 와요. 그래서 모든 근육 통증 원인은 어디에만 존재해? 관절에만 존재해. 관절에만. 그 말은 우리가 잘 생각해봐. 쉽게 생각하면 어깨 통증 있죠. 어깨 통증은 어깨 여기 뭐 가운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플 수 있지만 원인은 어디야? 그 통증의 원인 부위를 찾아 들어가면 원인은 어디서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관절. 요 관절 뒤든 가운데든 앞이든 어찌됐건 요 관절 사이에만 그 통증을 유발시키는 염증 증상이 있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 염증으로 인해서 통증은 오는 거야. 그러니까 관절 사이에 있는 근육에 또는 인대에 자, 이게 같은 말이거든. 왜냐면 봐요. 여기 뼈와 이 뼈를 잡아주는 거 인대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 인대가 손상당할 수 있잖아. 너무 노출되어 있으면. 그래서 인대를 보호해 주려고 그걸 덮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근육이에요. 자, 이걸 속근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말했을 때 깊은 근육, 이게 깊은 근육이죠. 이게. 그래서 이 깊은 근육을 논하는데 그럼 그거 근육의 이름으로 어깨 근육의 이름으로 뭐예요? 뭐라 말할 수가 없어. 말할 수가 없어. 자, 삼각근, 여기 어깨를 얘기하는 뭐 삼각근이에요, 뭐 아니면 무슨 극상근이에요, 아니면 극하근이에요. 뭐라 말할 수 없어. 어차피 기시점은 다 여기서 시작하거든. 삼각근의 기시점은 다 여기 어깨 관절에서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삼각형 모양에다 해서 삼각근이고, 극상근 이렇게 가고, 극하근 이렇게 가요. 근데 그 근육의 시작은 다 어디로 가? 어깨 관절에서 가는 거야. 근데 그 중에 그게 뭐 어떤 근육인지 말할 수 없어. 그래서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계속 내가 얘기하는데. 근데 그거보다 근육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자, 근육 통증은 관절에서 생기고, 자, 관절의 틀어짐, 어떤 이런 틀어짐으로 인대는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이 인대를 보호하고 있었던 근육 있죠? 근육이 인대가 늘어나면 제 역할을 못해요. 자, 요번에 내가 목요일날 너무 과부하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피로가 쌓이면서 획 가서 못 나온 거잖아. 내 일을 못 한 거잖아. 똑같아. 얘도 지 일을 못 해. 왜? 만성 피로 회복으로 얘는 가셨거든.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게 생겨. 그걸 누가 해? 이 인대를 덮고 있었던 근육이. 응? 그 근육이 이 인대 역할을 대신해 주면서, 자, 피로가 또 지 일 플러스 남의 일까지 하니 피로가 얘가 쌓여야 안 쌓여? 그러면서 가부하가 생겨요. 그때 몸에서 열이 발생하고 그때 염증이 오는 거예요. 그 염증이 왔을 때 통증은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관절, 그거를 근육, 인대, 이게 염증. 응? 자, 그러면 통증. 됐나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근육 통증은 절대적으로 관절 이상의 곳에서 다른 곳에서 원인이 될 수 없다라고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봐. 엘보 통증, 팔꿈치 감자, 손목 통증. 근데 전 나온 건 무슨 증상이 있어요? 그냥 이 부위가 아플 수는 있지. 근데 통증 명으로 있냐고? 없단 말이야.
없어요. 손목 통증 증후군. 자, 족저 근막염. 자, 어디서? 발목에서. 다 이렇게 관절에서 나오는 거고. 호동 통증은 관절이 원인이어야 돼, 무조건. 거길 벗어나는 근육 통증의 원인은 있을 수 없어. 내가 아는 한 존재하지가 않아요. 응? 수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통증.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 비복부 있는 데가 항상 뻣뻣하고 이런 거 그냥 근육통이라고 하지 통증은 아니잖아. 근육통이라고 하지. 근데 이 근육통의 원인 또한 어디서 올 거라고? 주변 온절이 관절에서. 그래서 여기가 뻣뻣할 때 어디 풀라고 하면 좋다라고 내가 얘기한 거야? 발목. 그럼 발목 관절이랑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어디? 정경골. 이 정경골근. 경골 옆에 근육. 거기를 같이 풀어주면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인체를 좀 어느 정도 알고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관절에 대해서 내가 계속 얘기를 할 건데요. 그게 이제 호두골, 자, 그다음에 경추 얘기할 거고, 그다음에 아버개 관절 얘기할 거고, 그다음 팔꿈치 관절 얘기할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다음에 어디 얘기해? 허리 골반 관절 얘기할 거라고. 그다음 고관절. 그다음 자, 무릎은 건너뛰면서 어디? 무릎은 뭐의 영향으로 할 수 있으니까? 고관절 또는 발목 관절의 원인이 더 많으니까 자, 건너뛰면서 발목 관절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이 관절들 외에 통증은 있을 수 없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모든 통증은 어디라고? 관절이라고. 자, 그러면 이제 후두골만 이제 집중적으로 가볼게요. 아유, 이게 지금 방금 했던 얘기가요. 책 한 5권, 6권, 10권을 읽어도 다 안 나와요. 아주 간단하게 다 이 표현을 해줬잖아, 내가 지금. 근데 근육 관련된 책을 읽잖아. 근육명만 열심히 나와. 맞아요. 원리, 통증 안 나와.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통증을 직접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만성 통증 없애보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만큼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장이 거꾸로 생각해봐. 그러면은 자, 본인들이 이거를 좀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만큼 이 시장은 너무 좋은 시장인 거잖아. 거꾸로 생각을 하면 내가 금방 특출날 수 있는 시장이 이 시장이에요. 그냥 이제 어떤 시장의 값어치로 봤을 때도. 그러면서 무엇까지 같이 와? 명예적인 것까지 같이 와. 자, 우리 노년에서 이제 일하시는 선생님들 보면 봐봐. 이제 다른 샵에 비해서 구동맥 피부 마사지가 조금 뭐가 틀리냐면 이게 좀 틀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어찌됐건 내가 통증 쪽으로 계속적으로 알려왔었고 통증 쪽으로 많이 발전되어 있다 보니까 손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대하는 태도가 좀 틀려요. 그러니까 다른 샵은 선생님들을 대하는 태도가 좀 낙대해요. 왜? 어차피 근육 풀러 왔는데 네가 뭐 어쨌다고. 여기는 잘 풀어. 빨리 아무 말 말해. 뭐 이런 느낌이야. 근데 물론 우리 샵에도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뭐 그걸 다 차단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대체적인 성향은 선생님 저 여기가 안 좋아요. 여기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질문들을 해요. 근데 거꾸로 여기에 선생님들이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 더 많아 사실은. 그러니까 손님들이 많은 걸 물어보지만 거기에 대한 부합되는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주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더 많아요. 거기에서 답을 전문적으로 주고 그러므로 이렇게 진행해야 됩니다라고 정확하게 해주면서 그걸 정확하게 풀어내는 사람이 됐을 때 그때 선생님들은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걸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여태까지 나 혼자만 갖고 있어야지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 다 같이 배워서요. 다 같이 펼쳐가요. 이런 얘기거든. 시험 큽니다. 나 혼자 못합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할 수 없어요. 다 같이 해도 충분해요. 이런 거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수업 듣는 것만으로 끝낼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왜 미친 듯이 이렇게 촬영을 하고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끝났어도 뭔가 고객들이 질문해 왔을 때 그거 그때 수업 때 얘기했는데 어디였지? 찾아서 보시라는 거예요. 보고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 내 거화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선생님들의 값어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해되셨나요? 네. 네. 자, 그럼 후두골이라는 것을 한번 나가볼게요. 후두골. 후두골의 위치는 자 여기 머리 근육의 가운데 여기 맞나요? 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만 가라 그랬어요? 요 돌기 있는 목줄기까지만. 목줄기 일직선으로 올라왔을 때 여기에 딱 튀어나와 있는 뼈 있거든요. 요 기준까지만. 요 기준 넘어가면 후두골 아니다. 뭐다? 그냥 여기 목 옆에 근육이에요. 이쪽 옆에 근육이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의미 없어. 하지 마.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해요. 자, 그 후두골도 후두골에서 이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예요? 후두골도 골반처럼 후두골도 골반처럼 관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틀어질 수 있다. 맞나요? 자. 이렇게 가운데와 가운데와 가운데 연결하는 요상의 어떤 후두골의 가운데가 위치해야 됩니다. 응? 근데 이 후두골도 이렇게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얘는 따라갈 것이고 이 인대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 인대도 이쪽으로 늘어나면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대가 늘어나면서 이 인대 바로 옆에 상에 근육이 땅땅하게 붙게 되죠. 자, 우리가 후두골을 만졌을 때 덩어리 같은 거 뭐예요? 그게 이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인대가 늘어나면서 얘가 가부가 걸렸고 그 가부가 걸린 걸 다른 근육이 주변 근육이 했는데 얘도 가부가 걸리면서 점점 어떻게 돼? 굳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돌처럼 딱딱해져 가죠. 태적층이 쌓이듯이. 근육은 약간 태적층처럼 보시면 돼요. 얘가 무너져서 쌓였어. 다음 근육이 무너져서 또 쌓여. 또 얘가 무너졌어. 또 다음 근육이 무너져서 쌓여. 그러면서 이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점점. 넓어지게 돼요. 처음엔 요만했던 게 나중에 요만해지고 그 나중에는 여기 요쪽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렇게 퍼졌어? 퍼진 다음에 이제 이쪽 줄기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얘는 이쪽 머리 근육까지도 잡아 당기게 되면서 이쪽까지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잡아 당기면서 틀어지면서 자 후두가 여기 있어야 되는 게 이렇게 틀어졌어. 틀어지면서 잡아 당긴 거야. 이렇게 뭉축을 하는 거거든. 그 머리상에 있는 모든 근육들을 잡아 당기게 되는 거야. 잡아 당기게 되면 머리상의 모든 근육 또한 피로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증상들이 나오기 시작해.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이렇게 후두골의 틀어짐으로 인해서 통증이 온다. 그러면 이 후두골의 틀어짐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후두골의 틀어짐으로써
후두골에서 나타나는 증상. 자, 대표적인 거 뭐 두통 있어요. 두통. 자, 두통 있을 때, 자, 목, 어깨만 열심히, 그러니까 이 후두골이라는 곳을 모르는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마사지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면 그분들이 두통이 있을 때 목, 어깨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디를 풀어? 목, 어깨를 열심히 풀어.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두통이 어우 완전 깨끗해요 라고 하는 사람 없다라는 거지. 절대 있을 수 없어. 응? 자, 그 두통은 계속 잔잔히 남아있다가 결국은 다시 또 세져. 강도가. 그러니까 두통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야. 근데 후두골만 잘 잡아서 풀어주면 이 두통은 무조건 풀어줄 수 있고요. 또 하나 두통이 올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후두골이 있잖아요. 후두골이 있으면서 또 어디에서 올 수 있냐면 압어깨에서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압어깨에서 옆 라인으로 치는 이게 압어깨가 무너지면 또는 여기 염증이 나타나면 이게 목이 옆 라인을 쳐요. 여기를 쳐요. 여기를 치면서 두통이 또 와요. 자,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마스크를 오래 하고 있어도 여기가 눌리면서도 두통이 오잖아. 그 라인하고도 연결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부분 압어깨로 인해서도 두통은 올 수 있고 후두골은 자체로도 두통이 올 수 있어요. 근데 비율로 쳤을 때는 후두골의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거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통이 있어? 후두골을 먼저 해봤는데 두통이 확 없어지질 않아요 라고 했을 때 압어깨를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후두골을 정확하게 잡았을 때 얘기야. 그러니까 후두골의 원인을 제대로 잡아주지 않고 후두골 나는 했다고 했는데 증상이 없어. 그랬더니 압어깨를 했어. 그럼 그래도 효과는 없을 거야. 이 모든 전제 조건은 정확한 부위를 네가 잡았니? 이거다. 자꾸 얘기하는 거니? 이거. 이해됐어요? 잡아야지만 얘기가 이제 성사가 되는 거야. 이해됐죠? 나 후두골 여기도 후비고 저기도 후벼놓고 나 후두골 열심히 했는데 원장님 두통이 안 없어져요. 나 어쩌라고. 이런 거죠. 이해됐어요? 자, 후두골에서 올 수 있는 증상은 어디? 뭐가 대표적이다? 두통. 네, 두통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자, 그 다음 이 후두골로는 또 어떤 이게 이상 증상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 후두골.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후두골은 인체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약간 제일 중요하면서 드라마틱해요. 그러니까 허리보다 더 드라마틱해요. 왜냐면 이 후두골은요 진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MRI, 그러니까 이거 관련된 증상으로 예를 들어서 어지럼증 하나 얘기할게요. 어지럼증이 우리가 오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를 생각해요? 이석증으로 인한 어지러움인가를 먼저 판단을 해봐요. 그래서 이석증이 아닌데 어지러운 증상이 있어. 그러면 이석증이 아닌데 어지러워? 그럼 그건 뭐야?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해. 그래서 이 어지럼증 환자들이 계속 어지러우니까 어디를 가? 병원에 가요. 그러면 뭔 검사를 하냐면 머리 MRI, MRA, 그다음에 뇌파 검사, 경동맥 검사 등등을 해요. 이런 것들을 주구장창 다 했는데 증상이 없어요. 안 나와.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없게 나와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나는 섰다만 하면 어지럽고 누우면 좀 낫고 섰다만 하면 어지럽고 누우면 좀 낫고 이런 증상이 있어요. 자, 이랬을 때에 요거는 어디를 풀어야 돼요? 후두골. 아주 드라마틱하게 어지럼증이 없어져요. 근데 그게 이 증상 어지럼증이 나타난 지
2주 이내 같은 경우는 한 두세 번 내에 없어져요. 근데 뭐 이게 나타난 지 꽤나 오래됐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통증은요, 이 통증이 나타난 지서부터 짧았느냐 길었느냐에 따라서 낫는 기간도 틀려요. 또 거꾸로 이것도 거기에서 또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50견인데요. 50견은 사전에 애초에 어깨가 팍팍 쑤시고 계속 아픈 증상을 줘요, 원래 사전에. 근데 그때는 움직일 수 있었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를 얘기해야 돼. 근데 어깨를 당장 움직일 수 없는 정도가 어제였어. 이건 이미 만성화돼서 터진 거야. 그래서 이 시기가 어젠데 왜 빨리 안 나세요? 이건 아니에요. 해당이 안 돼. 그 근육 통증이 발병되는 시기서부터를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걸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고, 증상은 좀 지나서 나타나는 거죠. 터지다 이제 쌓이다 못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그 증상은 나타났을 때는 이미 초기 증상은 아니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많이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들의 케이스는 더. 이해됐죠? 네. 다음 후두골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또 뭐가 있어요? 이명. 응? 이명. 네, 이명. 이명 있어요. 자, 이명 뭐 눈 떨림 같이 얘기할게. 같은 항목이랑 눈 떨림 뭐 그러니까 여기가 막 떨리는 거, 떨리는 거, 두들두들 혼자서 떨리는 거 이거. 그다음에 이명 있고, 그다음에 눈 찌그러짐. 그러니까 뭐 눈이 여기가 근육이 이렇게 찌그러지듯이 이렇게 찌그러지는 경우 케이스가 있어요. 구안화사의 일종인데요. 뭐 구안화사라고 하죠. 구안화사. 비염. 비요? 그러니까 코 막힘. 잦은 코 막힘에도 좋아요. 후두골. 그래서 후두골 뚫고 했더니 코가 뻥 뚫렸어요. 이런 케이스들 많이 경험하시죠? 자, 그다음에 턱관절. 이게 다 같은 항목이에요. 자, 턱관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요만큼만 벌려다 요만큼만 벌려다 아프다고 여기가 뭐 빠진 것 같이 아파요라고 했을 때 턱을 만지는 게 아니라 뒷골을 만지죠. 후두골을 만져요. 후두골을 풀고 나서 해보세요. 그랬을 때 순간 괜찮은데요? 이게 되는 거예요. 턱관절 같은 경우 이런데 다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명, 눈떨림, 구안화사, 비염, 턱관절 여기에 다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후두골 상에서 이제 원리 자체는 그래요. 후두골 상에서 뭐가 나가요? 안면신경이. 후두골에서 전부 나와요. 이쪽에서 나가요. 청각신경, 시신경, 모든 안면신경이 어디서 나가요? 후두골에서 뻗어나가요. 근데 증상은 그럼 어떤 데서 오냐면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 청각신경이라고 해요. 요 자리 또한 신경이 그냥 아무런 보호 없이 지 혼자 가요. 지 혼자 이렇게 뻗어져 있어. 그걸 덮고 있는 거가 있어. 뭐가 근육이 얘를 더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덮어 있어요. 이렇게 얘를 보호해 준다고. 아니면 신경은 조금만 손상을 입어도, 조금만 타격을 입어도 신경이 금방 파열될 걸. 근육이 덮고 있지 않았으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근육이 덮고 있는데 이 근육이 신경이 지나가는 상에서, 안쪽 근육상에서,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증상이 다 후두골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이명이 올지 눈떨림이 올지 구안화사 올지 비염이 올지는 아무도 몰라. 어떤 신경상에서 압박을 했을지 모르고. 근데 나타난 증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를 풀면 자, 신경이 지나가는 상에 근육이 존재했고 이 근육이 신경을 이렇게 꽉 누르게 돼요. 점점 굳으면서. 그러면 얘가 점차적으로 자기 기능을 잃어가기 시작해요. 뭔가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전달을 해주는 100이었다면 100에서 90, 80, 70 점점 떨어져요. 그러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 어지럼증, 이명, 눈떨림, 뭐 비염, 턱관절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해됐어요?
요를 쓸 때 그 근육 관련된 데를 풀어주면 다시 신경이 살아나면서 이런 증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명 같은 경우도 불치병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근육적인 부분이 불치병이 제일 많아요. 자, 어지럼증 사실 불치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검사에서 나오지 않는 어지럼증. 근데 근육적인 부분은 그만큼 근육적인 부분, 근육 통증으로 인한 부분에 대한 게 아직 미개척 분야예요. 그 어떤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이런 부분에서도 아직은 미개척 분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건 근육에 대한 진단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수많은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최고. 고혈압 있는 사람도 괜찮아요. 고혈압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후두골이 틀어짐으로써 여기가 막히게 되고 이거가 번지면서 어디를 압박하게 되냐면 여기 경동맥 부분이 약간 땡기게 돼요. 이렇게. 그럼 이 경동맥을 땡기게 되면 경동맥을 감싸고 있었던 근육들이 경동맥을 이렇게 툭툭 이거 밀크 퍼핑이라고 그러는데 쥐어 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혈액순환하고 왜 연관이 돼요? 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혈관이 지나가면 근육이 덮어지고요. 이 혈관 안에 혈액을 운반을 하잖아요. 그 역할을 혈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혈관은 그냥 우리 수도관 같은 거예요. 수도관 같은 거고 그 안에 혈액은 이동 통로인 것 뿐이에요. 근데 그 혈액이 이 다리에서부터 머리까지 올라가야 되잖아. 올라가는 걸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면 근육이에요. 근육이 이렇게 혈관을 툭툭 쥐어 짜줘요. 이렇게 툭툭 이런 식으로 계속 쥐어 짜주면서 올라가는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근육이 필요하면 이 펌핑 능력이 떨어져요. 자, 펌핑 능력이 떨어지면서 뭐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성인병 등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왜 의사들이 자꾸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것 때는 왜 운동하세요? 라고 하잖아. 그 이유가 근육 강화를 하기 위해서. 근육이 단련이 돼야 결국은 근육이 튼튼해야 이 펌핑 능력이 좋아진다라는 건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막힌 부분의 정점에 가서 그걸 풀어낸다면 더 펌핑 능력은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핵심이 후두골상에서 이기는 거예요. 후두골이 막히면 경동맥이 근육 이쪽의 근육이 잡아 당기면서 긴장되면서 여기서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런 것 때문에 고혈압증이 나타날 수 있고 더 심해지면 목까지 올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걸로 올 수 있는 건 뭐야? 뇌출혈, 뇌경색, 뇌경색, 중풍 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후두골은 자 이거 예방도 됩니다. 자 멀리는 어떤 것 때문에 경동맥 압박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뇌출혈로 인해서 이제 병원에 갔고 병원에서 응급치료 받고 나면 퇴원을 해요. 그 다음에 재활운동하라고 하지만 그게 재활운동을 해도 잘 낫지가 않아요. 그때 여기 뒷골 있는 근육을 풀어주면서 혈액순환 더 원활하게 해주면서 목어깨 근육들을 풀어냈을 때 마비 증상은 빨리 없어져요. 100% 빨리 없어집니다. 그래서 효과적이에요. 이해됐죠? 네. 자, 이렇게 후두골에서는 이러한 증상들이 올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면 후두골 하면 뭐부터 판단하시라고 그랬어요? 이제 누워보시면 됩니다. 자, 내용에 대한 해야 되는 훈련이고 그러니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그래도 설명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될 거잖아. 그러기 위해서 이 과정은 필요해요. 나는 사실 이론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나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칠판에보다는 그 점점까지는 그냥 그리면서 여기서 잠깐 얘기하고 끝내버렸어. 맞죠? 네. 근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그래도 한 번 할 때 심도 있게 좀 얘기해주고 싶다. 그래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본 것뿐이에요. 네. 자, 그 원장님 질문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지럼증이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뭐 금방 어지러웠다. 그러면 시간이 짧게 걸리면서 이제 빨리 치료된다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이제 길게 되거나 그 근육이 길어진다는 근육을 점점 뭐라 해야 되지? 깊이 있는 근육을 점점 만들어야 이제 빨리 나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원인점을 빨리 원인 때문에. 만져야 어. 아. 원인점을 빨리 만져야죠. 결국. 그러니까 더 깊이 있는 걸 계속 만져야 이제 빨리. 그러니까 근육을 풀다 보면 처음에 만져졌던 덩어리가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풀리고 나면 그거보단 조금 더 안쪽의 근육, 조금 더 깊은 근육이 좀 나오게 돼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게 뭉쳐있는 게 더 두껍게 뭉쳐있다는 거예요. 두껍죠. 태적층처럼 쌓이니. 어지럼증도 마찬가지로 맞아. 두껍게 뭉쳐. 이게 좀 깊은 근육 차이가 너무 아프니까. 점점 맞아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머리 후두골 여기 상이요. 여기서 덩어리가 짙게 되면 어디 근육을 당긴다고 했어요? 머리 쪽의 근육을. 얘를 당겨내면서 여기가 긴장이 오게 되거든요. 긴장이 오게 돼요. 근데 자, 이 긴장을 주는 거 겉에 근육을 당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쪽에 어딘가에서 당기는 거지. 그러면 뇌도 그러니까 뇌도 사실은 근육이 덮고 있어서 보호해줘요. 근육은 정말 많은 역할을 해요. 뇌도 근육이 덮고 있어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근육이 긴장이 되면서 뇌를 살짝 누르게 돼요. 그러니까 압박을 하게 돼요. 그럼 그 뇌의 기능이 살짝 떨어지면서 다른 전달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불면증이 올 수 있어요. 불면증이 올 수 있고 우울증 등의 증상들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뒷골을 풀어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팠지만 기분이 상당히 좋아지는 케이스들도 많아요. 얘가 자 어떤 정신적인 세계라고 보지 마시고요. 불면증과 우울증은 사람들은 다 정신적인 세계로만 먼저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자 불면증, 우울증은 정신적인 세계일 수도 있지만 몸의 아픔으로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나는 실제로 많은 사례의 불면증, 우울증 환자를 만나봤고 우울증 치료를 수없이 했는데 정신적으로 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힘듦이 우울증으로 동반된 거고 우울증기가 이렇게 뒷골도 풀고 목 어깨 풀어내면서 전체적으로 몸에 가벼움이 왔을 때 몸의 기분 또한 좋아져서 우울증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울증하고 불면증에도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자 여기를 이제 좀 다시 한번 나가봐야 되는데요. 여기는 자 봐요. 원인을 찾아내는 방법을 이제 하셔야 돼요. 원인을 찾아내는 방법. 자, 이 원인 찾아내는 게 되게 힘들어요. 난 지금도 이걸 어떻게 뭐가 최고의 정답일까를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목을 기준으로요. 이렇게 일자로 했을 때 이렇게 일자로 왔잖아. 일자로 왔을 때 여기에 그러면 뒷골이 해당하는 뒷골에 움푹 파임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존재 안 하는 케이스가 다예요. 누구는 약간 이쪽, 누구는 약간 이쪽, 누구는 약간 이쪽 다 틀리게 위치해 있어요. 요 가운데 이 홀이 이해가 되세요? 결국은 내가 이제 선생님들을 이따가 할 때 거긴 오른쪽이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자 오른쪽 아니야. 만약에 내가 이쪽 오른쪽을 풀었다라면 이분의 후두골 이 가운데 움푹 빠져 있는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 가운데가 아니잖아. 그치? 아니죠? 이게 여기서 방향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난 여기를 푸는 거야. 가운데를. 난 그걸 가운데라고 얘기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나요? 이 말이? 자, 또는 이 사람이 후두골이 이렇게 틀어질 수도 있죠. 그럼 난 이 사람의 가운데를 푸는데 왼쪽을 풀 거예요. 이 가운데가 어디에 위치해 있으니까? 왼쪽에 위치해 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 말 이해되세요? 요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은 근데 내가 여기를 누르면 거기 왼쪽이잖아요. 라고 느끼는 건 왼쪽이 맞아. 근데 나는 이 가운데 지점을 찾아서 푼 거야. 자, 이 가운데 지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봐봐.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가 틀어지면 이 틀어진 사이에 요 지점의 근육들이 굳기 시작하거든. 이해가 되세요? 자, 여기 이렇게 틀어지면 요 틀어진 요 사이의 근육이 굳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이 사이 근육의 요만큼의 덩어리를 찾아내는 게 숙제야. 그게 원인이거든. 그러면 거꾸로 잡아요. 이렇게 봐봐. 이렇게 여기 가운데 골이 이렇게 있잖아. 있고 요거 모퉁이라고 했잖아요. 요 모퉁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 이렇게 틀어졌잖아요. 그럼 여기에 요 덩어리가 있으면서 이쪽 반대쪽에도 무게 중심을 받으면서 오는 근육에 뭉친 큰 덩어리가 또 있어. 근데 걔는 목뼈보다는 멀리 있어. 자, 목뼈보다는 얘는 원인은 가까이의 덩어리에 있어. 자, 이걸로 먼저 판별할 수 있어. 자, 덩어리가 두 개가 잡혀 어디 쪽이 더 가까워? 이걸 판별할 수 있어. 가까운 쪽이 원인이야. 이 먼 쪽은 이 가까운 쪽으로 인해서 생긴 덩어리야. 이해됐어요? 이 말이 이해돼?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 자, 요 틀어짐이 이렇게 틀어졌는데 틀어지면서 여기도 덩어리가 생기지만 뭉축된 덩어리가 생기지만 이걸로 인한 여기 외측의 덩어리가 생겨요. 요 정도의 생겨요. 그러니까 뼈에서 봤을 때 얼마 한 손가락 마디로 하나 반 차이밖에 안 나. 얘랑의 차이도. 본인들이 느낄 때는 오히려 여기에 잘 헷갈려. 멀리 있는 게 더 커 보이고 그게 원인인 것 같거든. 근데 그게 원인인지 아는 확률도 되게 많아.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느끼기 전까지는 내가 선생님들한테 풀 때 그래요. 자, 요거를 원인만 찾아서 풀라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쪽도 풀고 이쪽도 푸세요. 왜냐면 한쪽만 풀었을 때 나는 한쪽만 풀어요. 딱 원인만 풀어요. 그걸 판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근데 한쪽만 풀어냈을 때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원인을 잡았을 때는. 그러니까 나는 얘가 이렇게 틀어졌으면 여기를 원인을 잡고 풀었을 건데 이 원인을 선생님들이 이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이걸로 잡고 여기만 풀었어. 얘를 안 풀었어. 그러면 두통이 있었는데 이 사람 두통이 더 봐. 더 오고 더 미쳐. 돌아버려. 그러고 나서 그런 거지. 나 두통 때문에 왔는데 두통이 더 심해요.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런 부작용이죠. 그래서 여기만 하지 마시고 같이 하세요. 정확해질 때까지. 물론 원인을 더 집중적으로 해줄 수 있는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그런 손이 나온다면 최고의 손일 수 있어요. 점점 줄여가는 거니까 어차피. 이해됐어요? 자, 또한 원인을 이 사람이 이제 원인이 어느 쪽으로 틀어졌을 거야를 판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또 고개의 각도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돌렸을 때 이게 편해. 자, 또는 이 사람은 요 각도와 자, 요 각도. 그냥 자, 봐봐요. 다시 봐봐.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의 각도, 목의 각도. 자,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의 목의 각도. 어느 쪽이 더 잘 돌아가나요? 어느 쪽이 더 잘? 어디가? 턱이 이쪽으로 왔을 때가? 응? 자, 다시 두 번째. 여기 목뼈상을 보면 여기서부터 가운데 이 틀을 보세요. 이 틀이 가운데에서 이렇게 있어야 진짜 가운데잖아. 그렇지? 근데 이 틀이 약간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그렇지? 누웠는데도 본인 바로 누웠다고 생각을 해. 맞죠? 근데 약간 가운데에서 이렇게 돼 있어. 이것도 판별할 수 있어. 두 가지야. 자, 봐봐. 이렇게 목뼈를 기준점을 먼저 딱 보세요. 이렇게 두면 요 가운데 이 선이 보여? 요 선을 잘 읽어야 돼. 요 선이 약간 이렇게 발전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근데 원래 구조대로라면 요 손을 놓고 이렇게 돼야지만 가운데와 가운데가 맞아진 거거든. 근데 약간 이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약간 이렇게 쉬었어 오른쪽으로. 그치? 자, 그래서 이분은
목을 돌릴 때 이렇게 돌려야지 잘 돌아가. 왜? 이미 근육들이 살짝 이쪽으로 와서 시작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면 잘 돌아가지만 이미 자, 목 근육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분이 반대쪽 이쪽으로 이제 이쪽으로 돌리려고 해보세요. 이렇게 이쪽은 멀어졌잖아. 멀리 있으니까 이건 좀 잘 안 돌아.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돌린 동작인데도 이쪽은 이 정도가 단 거고 반대쪽 가볍게 돌려보세요. 그때는 각도가 더 큰 거야.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네. 근육의 형태가 애초에 이분은 자 이렇게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돌리는 거 가깝잖아. 그러니까 잘 돌아가. 근데 여기서 이쪽을 돌릴 때 이건 멀잖아 지금 거리상으로. 그러니까 잘 안 돌아가는 걸로 느껴지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자 이렇게 판별했을 때도 이쪽이 잘 돌아가고, 그치? 목이 꺾임도 약간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이 사람은 가운데 기준 후두골은 어디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자, 그럼 이 사람은 무조건 가운데 기준 오른쪽에서만 약간의 덩어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걸 읽을 수 있으면 이게 쉬워지는 거야. 자, 가운데 기준 무조건 이쪽은 없을 거잖아. 맞죠? 이쪽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운데 기준 어디에서 이 사람은 이제 덩어리를 찾으면 돼? 오른쪽에서. 아, 요거구나. 이렇게 찾는 거야. 이게 원인을 제일 빨리 찾는 방법이에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밀리는 방식. 우리 후두골 했죠? 후두골 했던데도 이제 여기서 이제 돌리면 되는 거야. 이거를 잡아서. 이해됐어요? 또 이제 여기서 이거 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어디를? 가운데 기준 약간 오른쪽으로 있잖아. 가운데 기준 약간 오른쪽에 덩어리. 얘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덩어리는 항상 어디에 존재해야 돼? 여기에 존재해야 돼. 이 사람 가운데를 했으면 내가 여기서 했을 건데 가운데가 아니라 살짝 오른쪽이니까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어서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이해되셨어요? 자, 어려워요? 응? 찾는 게 어렵죠. 자, 케이스 다른 분 한 번 더. 자, 와보세요. 야, 일어나 보시고. 자, 봐요. 일단은 자, 이 목뼈를 보고요. 이 목뼈를 보고 이 근육의 형태를 보세요. 이 목뼈를 보고 내 몸의 위치가 가운데에서 목뼈를 보고 이 근육의 형태를 보시라고.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불분명하지, 그쵸? 그 다음 고개 일로 한번 돌려보세요. 네, 반대쪽 이쪽으로도 한번 돌려보실게요. 네, 자, 다시 이쪽으로 한번 더 돌려볼게요. 자, 다시 이쪽으로 한번 더 돌려볼게요. 네,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은 어느 쪽이 더 잘 돌아가요 지금? 이쪽으로 돌릴 때? 자, 이쪽으로 돌려볼게요. 이때 이때 이게 더 잘 돌아가네. 그치? 자, 그 다음 다시 고개 위치 해볼게요. 엎드려 누우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근육의 형태를. 가운데 여기 있어. 자, 이분은 자, 봐봐. 근육의 형태 요 줄기가 이렇게 나 있지. 이제 봤더니 아까는 이렇게 읽었잖아. 이거 잘못 읽을 수 있어. 근데 오히려 이렇게 나 있잖아. 이쪽으로 살짝 길이 나 있다고. 요 줄기가 여기로 가 있고 요 줄기가 여기로 가 있어. 그러면서 이쪽으로 나 있거든. 목줄기가. 이걸 읽어야 돼. 이게 연습이야. 그러니까 이걸 수없이 읽어야 돼. 수없이 보고 수없이 판단해 봐야 된단 말이야. 약간 이쪽으로 기울였어. 심화상 이게 주름이 하나씩 더 잡혀 있더라고요. 또 있어요. 선생님, 목줄기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목줄기 목줄 기준. 기준은 뭐 이게 가운데 기준인데 그 진실 이 선을 양쪽이 줄 그 손 라인을 본 거죠. 우리가 목하는 근육선의 라인 여기를 여기에서 요
라인. 이 거리는 상관없는 거예요. 거리? 그건 목 살에 따라서 틀리니까. 그건 어떻게.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거꾸로 내가 만약에 한다라면 어디 가서 했을 거예요? 이쪽 가서 했을 거라는 거죠. 이쪽 가서 가운데 기준 오른쪽은 아닐 거라 했잖아. 그럼 가운데 기준 무조건 왼쪽에서 덩어리를 찾을 거니까. 아, 얘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봤더니 바로 여기 덩어리가 잡히거든. 왼쪽에. 아, 이거구나. 그 이거를 나는 이렇게 누를 거라는 거지. 이렇게.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할 것이고, 얘를 똑같이 얘를 나는 척부로 잡아서 이렇게 잡고 여기서 이렇게 던졌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왼쪽 하고 있죠? 내가 가운데예요? 왼쪽 그 자리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방향. 약간 가운데였으면 이렇게 했을 건데 약간 요 정도. 오케이, 왼쪽. 응? 정면. 느낌? 자, 머리 흔들어 보세요. 머리 흔들어 보세요. 아니, 도리 해봐요. 도리. 세게 머리가 고리 흔들릴 적으로 도리. 예. 괜찮아요? 시원하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잘 돌아가거나 잘 돌아가면 반대편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네? 손님도 머리 돌려보라고 이렇게 눈감치 이렇게 해보라 할 때 본인 손님한테 시키잖아요. 그러면 잘 돌아가는. 시키지 않아요. 원래는 내가 이렇게 해서 직접 돌려보자. 예, 이렇게 돌려보면 이쪽과 이쪽이 틀리죠. 예, 잘 돌아가는 곳이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쵸? 예. 잘 돌아가는 곳에 반대죠, 머리는. 맞아요. 그렇게 판단해도 돼요. 이쪽이 잘 돌아갔으니까 거기에 반대, 뒷걸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쪽이 잘 돌아가면 그거에 반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나요?